드디어 본론입니다. 워터폴식 일하는 법, 워터폴식과 애자일식을 일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워터폴에선 상호의존적 협력을 합니다. 애자일에선 분할 정복형 분업을 합니다. 여기는 협력하지 않아요. 분업을 해요. 복잡한 문제를 나눠서 해결하는 건데 이거 제가 위에서 본건이고 이건 중앙집권이라고 했잖아요. 중앙집권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기능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딘가 가서 지역을 먹었다 하더라도 반쪽짜리예요. 여러 기능에서 그냥 하나만 하는 숙련가에 가까워요. 근데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영역을 통째로 나눠요. 회사 안에서 새로운 회사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분할 정복 방식입니다. 알고리즘에도 사용되는 복잡한 문제를 나눠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인재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분할 정복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무 위키를 보면 분할 정복은 이렇게 나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형 월드컵이 트리 구조로 서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뭐가 제일 좋은가, 뭐가 제일 싫은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할 정복입니다. 근데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벵가드 CEO의 사례가 나오는데 사실 신문 배송을 할 때 처음에는 분할 정복으로 A 지역, B 지역 둘이서 나눠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상호 의존적 시스템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더라. 한 명은 손수레만 밀고 한 명은 신문만 계속 각 집에 문 앞에 빨리 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더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분할 정복 상호 의존성은 현실에서 섞여서 움직여요. 무엇을 기본으로 하는가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생산성만 따지면 상호 의존성이 더 강력합니다. 여기서 출신 배경이 낮을수록 오히려 협력을 잘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스칼라의 관점을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섞여서 움직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본으로 하는가가 중심이 돼요. 두 번째, 상호 의존성이 더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 관점을 알려드릴게요. 상호 의존성은 결국 우리 개인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거 영역만 해. 근데 전체적으로 아키텍처를 구현해보거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렇게 할 때 나는 여기서 바뀌어서 나가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 안 돼 있는 회사에서는 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한을 성장을 하면 분할 정복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리더는 모든 계층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분할 정복에서는 리더가 되지만 상호 의존성에서는 그냥 장인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일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필요하도록 생존 기술을 습득한 거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는 회사의 얼매이지도 직업의 얼매이지도 산업의 얼매이지도 국가의 얼매이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궁무진하고 인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황금기를 단 하나의 모든 걸 몰입해야 된다? 그거는 회사의 입장인 거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입장은 아니죠. 우리 자신을 혁신해서 이것들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점점 줄여가셔야 됩니다.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분할 정복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분할 정복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 뭐 개발자가 UI, UX까지 알아야 돼?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항상 초의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자이너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반응형 웹을 위한 코딩 정도는 할 수 있고요. 마케터도 기본적인 코딩과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워터폴은 사실 지금 공채가 없어요. 사실 프로덕트 관련 인력들을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전부 애자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초월 차선이 있고 거기서 연봉이 높고 거기서 채용을 하니까. 그리고 경력을 쌓더라도 워터폴로 이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취업은 세계관을 선택하는 건데 워터폴 세계관에 깊게 들어가면 애자일로 못 넘어갑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숙련가에서 한정되어 버렸어요. 위계질서니 어쩌니 해도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워터폴도 필요해요. 도전보다는 안정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어터도 있어야지. 헬스장이 헬창만 활용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건강이나 아니면 교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하층 일자리, 알바 같은 것이 되고 자본주의의 사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알바 같은 게 전형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협력이에요. 의존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제대로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만의 별도의 탁월함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워터폴과 애자일은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지 둘 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기업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결합을 합니다. 워터폴이 나쁘고 애자일이 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목적에 맞는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단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소프트웨어 네이티브 방법론으로는 애자일이 절대적으로 우월합니다. 좀 더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너무 길어요. 이거는 스트리밍 할 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인재를 중시하는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인재는 조율자예요. 안 맞는 사람도 조율하고 팀 간의 문제도 조율해야 돼요. 디자인 팀이 개발팀에 상호 의존적이에요. 개발팀이 디자인팀에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걸 조율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위에서 그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생겨요. 꼬인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잘라버리는 게. 거기서 여러분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즐겁게 행동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들이 굉장히 편해지지 않을까? 의사소통 자체가 오히려 문제라는 결론이 아마존에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관리직이 점점 무능력해져요. 대기업이 보통 안 맞는 사람도 조율을 하는 게 정석이에요. 이 조율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관리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집단주의, 팀워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조율이 될 정도, 적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식이나 위계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단체적으로 뭐 체육대회도 하고 응원전도 하고 뭐 그런 것들 하는 이유가 회사 구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최적화된 겁니다. 왜? 조율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애자일식에서는 조율자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실행과와 발명가가 더 중요합니다. 안 맞는 사람은 안 뽑아요. C레벨이 되어도 실무적으로 뛰면서 전체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모든 계층에서 일할 수 있고 필요한 기술을 미리 준비하고 기술에 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작동하는지 탑 매트릭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개인주의고 분업 형태로 움직입니다. 집단주의 팀워크와는 굉장히 다르죠. 역할로만 나뉘어져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율이 중요시하고 암묵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데 저 고객은 마늘 알레르기가 있어서 마늘을 항상 빼야 돼. 그리고 저 고객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생선이나 이런 걸 안 드셔. 뭐 이런 암묵지 있잖아요. 이런 게 암묵지거든요. 근데 체화됐는데 막상 떠올리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게 여기서 조율이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대 사수 밑에서 배우면서 특히 영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고객을 어떻게 넓히고 그다음에 고객도 소개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여기는 사실 손수레 안 하면 미잖아. 그럼 손수레 밀 때 거기서 안목지 정도 전달하는 게 사수의 역할인 거죠. 반대로 여기는 어때요? 의사소통을 제거합니다. 협업 툴이 들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의사소통을 제거하라. 아마존에 순서파괴에 나오는데 의사소통을 전혀 용납할 필요 없다. 촉진하지 마라. 의사소통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소프트웨어의 개선 속도가 빨라지더라. 1대1 미팅은 대신 그래서 중시해요. 여기서는 조율, 의견 전달형 회의, 말빨로 팩트 흘리는 거, PPT로 이런 거 설득해서 팩트 흘리는 거, 정치적 감정 싸움과 파벌, 논쟁을 위한 논쟁,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로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제거하려고 노력해요. 대신에 뭐예요? 협업들과 kanban 보드 시스템, 이런 먼데이닷컴이란지 kanban 보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대화를 통한 주관적 의사결정을 제거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요. 이렇게 안 하면 분할 정복이 상호 의존성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국, 유럽 같은 경우 주당 32시간 근무하거든요. 이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글쓰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더욱 중요해진 능력이 문서화 능력이에요. 리더, 개인 모두 다 글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문학적 글쓰기를 없애버리셔야 돼요. 팩트를 설명하는 글쓰기,
다들 블로그를 평소에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수적인 소프트 스킬이고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까지 감당이 안 되는 능력이에요. 회사에서 글 못 쓰는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도 못 받고요. 아웃이에요. 무조건 아웃. 한국에서 똑같아요. 이메일 같은 거 주고받는데 글을 못 써요.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학적 글쓰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팩트만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죠. 워터폴 같은 경우는 하이 컨택트, 말을 잘하고 말을 잘 기억하는 거. 상사가 지시했는데 말로 지시했는데 그걸 잘 기억하는 거. 그리고 다른 부서나 사람끼리 충돌을 조율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애자일은 뭐예요? 로우 컨택트, 기억하지 마라. 기록하고 공유해라. 글을 잘 쓰고 공유를 잘 해야 됩니다. 글을 못 쓰면 바로 아웃입니다. 하이 컨택트 시스템과 로우 컨택트 시스템. 워터폴에서는 계획대로 일정대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면 몇 천억 이상이 망하거든요. 상사 같은 경우 여기서 암묵지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하나 가르치기 또 되게 시간도 없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생겼는데 그게 내 책임이야. 근데 기본적인 것 같긴 한데 암묵지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 애매해요. 그럼 한숨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경험 쌓고 한 3년 구르면 가르쳐요. 근데 애자일은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몰라요. 영역을 아예 통째로 나눠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도 그거 안 해봤어. 몰라.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번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는 무한히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소프트웨어로 넘어오면은 MSA 클라우드 시스템이 됩니다. 즉 클라우드 자체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혁신 속도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일을 나누자, 분업을 하자. 그걸 소프트웨어까지 적용을 하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온 거예요. 이걸 아마존에서는 싱글 스레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하는 법이 됩니다. 애자일에서는 일하는 법 자체가 비즈니스 구조가 되고 조직 구조가 되고 소프트웨어 구조, 인프라 구조, DB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애자일에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무한히 작은 풀스택 조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PO,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HR 담당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IT팀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10명이서 할 일을 2명한테 시키냐. 1억 연봉 개발자를 빼고 3천 연봉 2명을 뽑냐. 이런 식으로. 왜? 계획대로 어차피 구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연차가 높아지면 실무에서 멀어져서 점점 관리직이 되다가 40대 되니까 조율만 하고 관리만 하다 보니까 트렌드랑 실무 역량이 너무 멀어져가지고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도 생겨요. 여기서 생기는 현상. 방향성이 무한히 성장하는 무한한 신규 혁신이 됩니다. 여기는 모두가 경영자입니다. 풀스택이 흔해요. 왜 이렇게 팀 변동이 잦나? 그런 것도 많고요. 이직을 정말 많이 하고 인재 전쟁이 지독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냥 대화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차트 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많습니다. 둘 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각 회사별로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요. 동기는 워터폴은 사고가 일어나면 크기 때문에 회피 동기로 움직입니다. 야, 사고를 치면 이런 처벌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가 적은 숙련가가 돼요. 실수는 용납 못해요.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상사가 신입에게 한숨을 쉬는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야, 이 사고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본질적으로 생존 기술이 그렇게 학습된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암묵지다. 마늘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한테 그 사고 안 버튼, 터졌네. 근데 그게 막상 생각은 안 나요. 이런 게 암묵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극단적으로 기능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손수레를 암만 끌어요. 뭐 알바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홀 서빙, 홀 닦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 그런 것도 많잖아요. 나눠줄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상호 의존적 협력에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르쳐서 키운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쪼개진 직무에서 하다 보면 직업적 역량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직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직무를 한 걸 여기 직업으로 못 넘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경영자니까. 그래서 이직을 못 합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기준점으로
아, 여기는 이직률이 적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안 맞는 사람은 뭐 어떻게든 조율해서 썼습니다. 일을 최대한 쪼개서. 근데 여기는 고객 중심이에요. 근데 애자일은 관심 동기로 흘러갑니다. 창의적인 전문가가 탄생해요. 모두가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 여기서는 어제의 정답이 오늘도 틀릴 수 있고 내가 맡은 영역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넓은 영역을 다 책임지다 보니까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해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승진하고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지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 중심 관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스티브 잡스와 아마존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무엇보다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이런 말을 했고 아마존에서는 고객부터 시작하는 워킹 백워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 다른 선배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안 해봤어. 몰라. 몰라요. 자기가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안 맞는 사람은 아예 안 받아요. 워터폴에서는 안 맞는 사람 조율하지만